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친구, 부부, 가족 등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받는 이런 시대에 나와 잘 맞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지금 잘 형성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이별이라는 모습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만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신살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원진, 기문, 관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작은 있지만 끝도 없고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관계 형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답답한 관계, 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진, 기문, 관살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원진, 기문살을 나쁘게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원진, 기문살이 내 사주에 있을 때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중반에서는 내 사주 원국에 원진, 기문살이 없어도 운에서 만날 때는 어떠한 작용력이 나타나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원진, 기문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원진, 기문 하면 과대한 집착과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대한 몰입과 집착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사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움직여 주길 바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상대에게 몰입하고 집요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관에 신발을 놓을 때 내가 놓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약간 다른 점이 보이면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놔주고 하면서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신발이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다면 그때는 짜증이 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분노, 더 나아가서는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매우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신발을 놓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사회가 정했나요? 서로의 합의하에 정했나요? 아니죠. 내가 정한 것입니다. 즉 내가 정한 기준이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무릇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기준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타인이나 이 사회가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바라보게 되어 결국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돌연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특이한 행동 방식을 보이는 것이 원진, 기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사회일까요?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시대 원진, 기문의 모습과 고도의 과학기술과 다양한 문화 사상이 발달한 지금의 원진, 기문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몸에 문신, 타투라고 하죠. 이런 걸 하고 다니면
비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건달들이나 조폭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죠. 즉 사회가 바라보는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과거처럼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주인 도쿄, 저는 인터넷 AI가 판치는 지금의 세상이야말로 원진 기문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 사주 원국에 원진 기문이 없어도 우리는 이러한 원진 기문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과 AI를 통해 세상을 특이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원진 기문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이러한 세상에서 활동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과한 생각은 과한 망상을, 과한 몰입은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상, 인터넷과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주 명리학에서 원진살은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이고 기문은 추고, 진해, 묘신, 사술, 자유, 인미가 되겠습니다. 내 사주 지지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작용력은 발생합니다. 혹시 연지에 있고 일지에 있는데도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합니다. 사주는 각 궁성이 가지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연지와 일지에 있다는 건 조상과 내가 전생에 서로 원진 기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리감이 있으니까 월지와 일지에 있을 때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작용력은 있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럼 사주에 원중 기문이 있다는 것은 과연 좋을까요? 단연간 제가 임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직업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간관계, 특히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습이 퇴색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많이 보곤 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가정사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직업적 능력으로 원진 기문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작용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신 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충은 말 그대로 깨지고 부셔지고 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진 기문은 인신충이 만들어지기 전 인유나 묘신처럼 충돌 직전의 기운으로 서로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충돌 직전이니까 아직 깨진 상태가 아니고 깨지기 위해서 찌그러짐이 발생하는 상태가 됩니다. 긴장 상태는 심리적으로 예민함과 초조함, 불안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쓰일 때는 극도의 긴장감, 예민함이 예술로 발휘되거나 남들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글을 쓰는 작가나 교육, 예술인, 개그맨, 컨설턴트, 종교, 철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원진 기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기술직, 특수 상업 예술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한 몰입과 집착은 결국 전문성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직업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조함, 불안함, 예민함이 결국 정신적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이 보았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결국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울증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나는 노력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과한 몰입과 집착이 만들어낸 정신질환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한 몰입과 집착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만들고 왜 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면서 의심을 키워갑니다. 각각의 원진 기문살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축의 원진, 이들은 특징의 의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의심을 하면서도 혹해서 일을 벌인다든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을 벌이고 투자를 했다는 건 어찌 되었던 간에 상대방을 믿고 한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 의심에 의심을 합니다. 과한 몰입과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믿지를 말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결국은 뒤통수를 맞는 이유가 바로 의심을 거듭하다가 혹해서 순식간에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한 것인데, 만약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바로 돌아서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몰입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태도를 확고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묘신, 원진, 기문은 어떤가요?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외부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몰입, 집착이 강하게 발현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 가족이 아닌 이상,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생각에 애꿎은 몰입과 집착을 하지 말고 내 일에 몰입과 집착을 하게 된다면 나의 능력 발휘와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요? 원진기문은 혼자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과한 것이 결국 병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인연을 맺는 일이나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원진기문이 내 사주에 있게 되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그 환경도 일반적인 환경이 아닌 비일반적인 환경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자 있는 환경의 모습, 남들이 보았을 때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말이 왜곡이 되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낯이 아닌 밤, 국내가 아닌 해외, 수도권이 아닌 지방,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오리지널이 아닌 약간 결함이 있는 환경 조건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충돌 직전에 찌그러짐이 원진 기문이라고 했습니다. 1등급의 모양이 아니라 2등급의 모양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할인하는 제품들,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덤핑 제품이 되겠죠. 시중에서 정상가로 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덤핑으로 할인가로 사면 1,000원입니다. 왜 할인가고 덤핑이냐? 뭔가 겉모습이 찌그러져 있거나 하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원진 기문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떤가요? 지상파가 1등급이라면 유튜브는 2등급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의 세상은 원진 기문의 2등급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요즘은 1등급 연예인들도 2등급 세상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인형을 판다. 그럼 이쁜 인형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죠. 뭔가 못나 보이고 못생긴 인형을 팔아야겠죠.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해야 할까요? 고급 먹거리를 팔아야 할까요? 아니겠죠. 이렇듯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사주에 원진 기문이 있는데 나는 그 원진 기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원진 기문에 부정적인 작용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령 일반적으로 부부라면 어떤가요?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면 원지인 기문의 형태는 부부인데 서로가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서로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얼굴 보는 시간이 적다든지, 아니면 기러기 가족이든지 뭔가가 하자가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만약 원지인 기문이 있고 직업도 일반 셀러리맨에 같이 얼굴 맛보고 살면 그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하루하루가 분노와 증오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사주팔자, 특히 궁합을 볼 때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 사주에 원진 기문이 있는데 내 사주에 그 원진 기문을 합으로 묶을 수 있는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되도록 배우자나 인간관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진 기문이 운에서 만나게 될 때는 어떠한 작용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사주 구조가 다르고 지금 처해진 내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원진 기문이 발생하면 해당 육친에 대한 왜곡이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주 구조가 있다고 하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유금을 만나게 되면 인유, 원진이 발생하죠. 정화일간에게 인목은 인성이죠. 그런데 운에서 유금이 와서 원진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운이 아니라 원국 자체 인유가 있어도 세운이나 대운에서 인목이나 유금이 와도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지와 원진 관계라면 내 사회궁이고 부모궁이고 십신으로 정인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모친과 관련해서 정신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모친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운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부친과 모친이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답답함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거나 두 분의 신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육친의 원판의 모습에 훼손이 가해지기 때문에 찌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건강,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지는 사회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런 운일 때 내가 직장에서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정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원진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특이한 학문이나 종교, 철학, 역학, 남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공부나 세상에 동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국 자체에 일지와 월지가 원진 관계라면 내가 사회를 바라볼 때 혹은 부모를 바라볼 때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의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나와 직장의 관계는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체로 어느 한쪽은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 공관이나 원거리 생활이나 아예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부모님 얼굴 뵙는 것도 5년에 한 번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에서 원진 기문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냐?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설령 가족일지라도 몰입을 하고 집착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어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원진 기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수양에 관한 공부나 자기 개발에 힘을 쓰세요. 다만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타인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등의 환경이나 1등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2등급, 2등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고
실익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낮이 아닌 밤, 물질이 아닌 정신, 중앙이 아닌 바닷가나 지방,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2등급 환경에서 물질적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진 기문이라는 것은 충돌 직전에 찌그러짐이 발생한 겁니다. 즉 1등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뭔가 미흡해도 부족해도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역할에서 오히려 원진 기문이 더 크게 능력으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 상대에게 먼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피해의식과 의심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내 팔자에 원진 기문이 있다고 나를 너무 다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예민함과 엉뚱한 발상들이 세상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나아간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